안녕하십니까. 10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등급 컷을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느꼈나 봐요.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 어디를 놓쳤는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항을 풀 수는 없고요. 객관식 중에서는 단순 연산 문제 제외하고 11번, 12번, 14번, 15번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주관식에서는 20번, 21번, 22번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보시면 정수 AB에 대해서 연속함수고요. 가조건을 보니까 0과 4 사이에 fx가 2차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조건을 보니까 fx 플러스 4가 fx네. 사실 이 표현만 보고선 주기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0과 4 사이에 일정한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아마 이 모양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주기가 4인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게 되면은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A가 양수라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요. A가 음수라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1과 10 사이에 x 구간을 잘랐을 때 fx는 0을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가 5개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자, 보시면 사실 이런 방정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함수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y는 fx랑 y는 0의 교점으로 해석을 하죠.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x축을 어떻게 그려야 교점이 5개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연속이라고 하였으니 F0과 F4가 똑같을 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0과 4로 끊었을 때 여기서 연결이 되려면은 사실 요 y값은 요 y값과 똑같거든요. 따라서 그대로 옮겨와서 접합이 되려면은 요 양높이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F0과 F4가 똑같다라는 걸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0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4고요. 4를 대입하시게 되면은 16a 더하기 4b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지워지면서 4b 더하기 16a가 0이 되시고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문자 두 개 끌고 다닐 거 없이 하나라도 줄여볼까? ax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24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셔야 되는데 지금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려지기도 해. 이 경우도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x축을 그으실 수 있으세요.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 있으니까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저는 얘 바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얘가 왜 안 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음수라는 걸 아는 전제 하에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얘기야. 난 풀어봤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0과 4가 높이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0이라면 여기가 4가 되겠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당연히 이 꼭지점 좌표 추계 방정식은 2가 되겠죠. 이 모양새가 반복이 될 거야.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높이 올라와서 내려오시고요. 이렇게 가는데 절반만 그릴게.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1에서 10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딱 10이 정확히 8과 12의 정중앙이지 않겠니? 이해되셨어요? 됐죠? 그리고 1도 0과 2의 정중앙이니까 한 요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여기 구멍이 뚫리겠죠. 요렇게가 이제 유효한 구간이 되고요. 내가 만약에 x축을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될까? 요 두 언덕을 지나시고 한 번 더 끊으시면 딱 5개가 돼요. 따라서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라인이 이제 y가 0이라는 건데 결국 얘와 얘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이제 AB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고 사실 제가 아까 강조를 하려다 못했는데 이 정수 AB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왜냐하면 수체계를 굉장히 줄임으로써 답의 바운더리도 같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 따라서 적당한 부등식이 세워지게 되면은 정수 조건만으로도 AB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요 지점은 지금 F1이고요. 요 지점은 F10인데 굳이 F10 하지 맙시다. 왜? 이 그래프식은 이 식이 아니거든요. 얘를 평행 이동해야 되는 식이기 때문에 그 식을 구해가지고 F10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F2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치? 자, 따라서 F1과 F2 사이에 0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등식이 세워지고요. 자, 1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4가 되겠네.
2 집어넣으시게 되면 아이고 미안 4a에서 8a를 빼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됐죠? 연립부등식이니까 요거 푸시게 되면은 3a 넘어가면서 a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얘는 a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따라서 만족하는 a 값이 마이너스 7밖에 없겠습니다. 됐죠? b는 a의 몇 배가 되니? 마이너스 4배라고 했으니까 b는 28이 되겠네. 따라서 A랑 B를 더하라고 하였으므로 더하시게 되면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무난한 문제였어요. 됐니?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fx가 절대값 4배의 sin ax-3분의 파이 더하기 2라고 주어져 있고요.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분의 4파이보다 작네. 자, 그랬을 때 y는 2와의 교점의 개수가 n개이다. 또 x좌표의 합이 39일 때 n 곱하기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하실 건데요. 이 자체 그래프를 그리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얘랑 얘를 어차피 연립할 거잖아. 그지? 연립해서 연립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인 것이 똑같이 2가 들어있기 때문에 연립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식을 간소화시켜서 사인만 남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로 옮기시는 게 조금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연립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배의 사인의 ax-3분의 파이 더하기 2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2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을 벗기게 되면 얘가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2를 이항시키면은 4배의 사인의 ax-3분의 파이는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도 괜찮니? 2를 넘긴 거예요. 됐죠? 자, 따라서 양변 4로 나누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sin ax-3분의 파이 얘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요 사인 그래프랑 그 다음에 0 또는 1 상수함수를 그려서 마이너스 1 상수함수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냥 그리시는 것보다 여러분들 삼각방정식 문제 푸실 때 각이 복잡하면 치환하라고 배우지 않니? 이 자체를 그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두는 게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치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x-3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할게요. 자,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x의 범위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a분의 4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요거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 양수라고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1차함수는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0을 대입했을 때가 제일 작은 값, a분의 4파이를 대입했을 때가 제일 큰 값일 거야. 그치? 따라서 t의 범위 바로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t의 범위는 0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여기 a분의 4파이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4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시니까 3분의 11파이가 되실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요 간격이 딱 얼마니? 3분의 12파이, 4파이니까 주기가 2개 그려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내가 요만큼을 sin t로 치환을 할 거니까 sin t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는 가로축은 x축이 아니라 t축이에요. 됐니?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그릴 거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좀 더 그려야 되겠네요. 자, 요거 두 주기를 그릴 거잖아. 그치?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이게 한 주기예요.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됐을 때 쭉 가다 보면 여기 또 걸칠 거야. 여기 딱 여기까지야. 이렇게 이해됐니?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포함을 시키고요. 3분의 11파이는 포함을 안 시키니까 구멍을 뚫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내가 y는 0과 y는 마이너스 1을 그릴 건데 y는 0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네. 이렇게. 그지? 그러면 총 4개의 교점을 가지게 돼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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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지? 내가 지금 동그라미를 친 요 좌표의 이 가로축은 t축이기 때문에 t좌표가 되는 거야. 그지? 자, y는 마이너스 1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네. 요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 요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따라서 우선은 내가 지금 찍은 아이들의 t좌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니? 얘랑 얘는 적기 전에 먼저 말로 해볼까요? 0이랑
파이랑 여기는 2파이, 3파이. 그죠? 여기는 파이랑 2파이 사이인 2분의 3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에서 한 줄기 더 가니까 2분의 7파이가 되겠죠. 됐니? 자, 그래서 내가 지금 t를 적어보게 되면 얘가 지금 ax-3분의 파이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게 0,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2파이, 3파이.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는 2분의 3파이와 2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사실 대칭성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합을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요거 5개를 잘 봐봐. 요거 5개의 정 가운데 얘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5개의 합은 가운데 평균값에 해당하는 2분의 3파이의 5배가 될 거예요. 따라서 요렇게 합하게 되면은 2분의 3파이의 5배니까 2분의 15파이가 되시고요. 거기에다가 2분의 7파이를 더하시게 되면은 2분의 22파이, 즉 11파이가 되겠죠. 이 11파이는 누구의 합이니? t좌표의 합이에요. 사실은 각각의 x값들을 구하시게 되면은 얘는 ax1-3분의 파이, 얘는 ax2-3분의 파이, 얘는 ax3-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줘질 거란 말이지. 그치? 따라서 이 6개를 다 더한다 치면은 a로 묶이면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x6까지 간 다음에 3분의 파이가 6개 빠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파이. 얘가 결국은 11파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지금 x좌표의 합이 39라고 했기 때문에 39를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39a는 13파이가 되겠네.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니? 39분의 13파이, 즉 약분하시면은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교점의 개수 몇 개니? 6개잖아. 따라서 3분의 파이에다가 교점의 개수 6개를 곱하시게 되면 답은 2파이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에 있습니까?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무난한 문제였어요. 됐니? 잘 정리하시고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라고 나와 있어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 3차함수 fx에 대해서 인테그랄 t에서부터 x까지 fs ds는 0이다.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요것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많이 빼먹었네. gt라 하자라고 나와 있어. 즉 실근의 개수가 t에 따라 달라지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요거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요 얘기는 라지 fx 빼기 라지 ft가 0인 거니까 라지 fx랑 라지 ft가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차 함수 fx이기 때문에 요 라지 fx는 4차 함수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요렇게 4차 함수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t가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라지 ft는 y는 라지 ft는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가 그려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 하나 교점이 2개가 그려지게 되겠죠. 따라서 gt는 2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t는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오게 되면은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여기 오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t가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gt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이 정도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부터 보시면 fx가 지금 x제곱에 x-1일 때 g1을 물어봤네. 자, 그러면 지금 fx, 저 스몰 fx는 라지 fx의 도함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선 스몰 fx의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0에서 접하고 1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그림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라지 fx의 그림으로 환원시키겠습니다. 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실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여기가 이제 x가 0이 되고요. 여기가 x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G1을 물어봤으니까 라지 fx랑 라지 f1을 물어보는 건데 그 1이 여기 있고요. 그때 요 y값에 대해서 상수함수를 그리게 되면은 교점의 개수가 1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지? 자, 니은 보겠습니다. f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다. 자, 그 얘기는 도함수 스몰 fx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면적의 대소에 따라서
똑바른 W가 그려지기도 하고 비대칭 W가 그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생기건 이렇게 생기건 뭐 이거는 비슷하니까 안 할게요. GA가 3인 A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존재하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만약에 A가 여기 있을 수 있겠고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있을 수 있겠네요. 또는 얘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 둘, 세 개의 교점을 갖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들이 A로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몇 개가 존재하느냐 얘기하지 않았고 존재성만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부터 보시면 디귿부터가 아니라 디귿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리미트 t가 b로 갈 때 gt의 값과 gb의 값이 합했을 때 6이다. 그럼 b는 0과 3분이래요. 이걸 만족하는 게. 자, 그랬을 때 f4는 12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생각을 할게. 만약에 이 g 함수가 이 gt 함수가 b에서 연속이라고 했을 때는 얘랑 같은 값을 지닐 것이기 때문에 3, 3일 거야. 3, 3. 자, 그런데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아까 여기서 지금 3이었잖아. 그치? 교점의 개수가. 근데 만약에 여기 이 a라고 했을 때 이 a보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되면 2개가 돼요. 그치?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돼버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3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이 경우에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3개기는 하지만 얘보다 약간 왼쪽으로 가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4개예요. 오른쪽으로 가도 교점의 개수가 4개야. 다시 얘기해서 얘가 3인데 얘가 4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즉 GB가 3일 때 얘가 3이려면은 연속이 돼야 되는데 GA가 3이 되면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선적으로 얘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특수한 그래프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저는 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똑바른 W 모양에서 즉 여기에서야, 그지? 여기에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풀려면은 요런 그래프에서 GT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지? 근데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2개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0이고 얘가 만약에 3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0이 들어갔다라고 해보자. 0 약간 이전에는 요렇게 교점의 개수가 4개예요. 그지? 0 약간 이후에도 교점의 개수가 4개야. 그러니까 극한값으로 0으로 가는 극한값으로서의 GT값은 4라고 할 수 있지만 G0 자체는 2가 된다는 거지. 그치? 이거는 B가 3일 때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요 디귿은 요런 모양이 되었을 때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F4가 12인 걸 물어봤는데 F4를 구하기 위해서는 라지 fx식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0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하고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이야. 3차 함수가 요 스몰 fx가. 따라서 라지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4분의 1일 거란 말이야. 그래야 적분하면 1로 딱 떨어지지. 그치? 따라서 라지 fx는 4분의 1에 x도 2개를 갖고 x-2도 2개를 가질 거고 원래 뒤에 플러스 k가 붙어야 되는데 어차피 미분하면 떨어지니까 그래도 쓸까요? 혹시 트집 잡을까봐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스몰 fx는 이거 괜히 이상하게 곱미분하시지 마시고요. 요거 제곱을 묶으세요. 어떻게 묶냐면은 x랑 x-를 곱하시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통째로 제곱 쓸 수가 있죠. 합성함수 미분을 하겠습니다. 2가 떨어지면서 2분의 1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x 쓰시고 속에 거 한 번 더 미분하지? 자, 미분하시게 되면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요걸 왜 2라고 했을까요? 저는 바보입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가 3이죠. 여기가 3입니다. 따라서 요거 3이고요. 얘도 3이에요. 자, 그러면은 4를 다시 집어넣으시면은 요거 4가 되시고요. 요 4 집어넣으시면 5가 되니까 4 곱하기 5의 절반 때리시면 10이 되셔야 되는데 12가 됐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14번 마무리 짓고요.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자, SN이 PN제곱 마이너스 36N 더하기 Q라고 나와 있고요. Q가 0이면은 등차 수열일 텐데 Q의 합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0이 아닌 다른 값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첫째 항만 따로 노는 등차 수열이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I랑 J랑 다르면은 SI랑 SJ가 다르다. 이거 기본적으로 1대1을 얘기하는 거거든. 뭐 1대1 함수든 1대1 대응이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이차함수를 그렸을 때 가로줄을 그으면은 한 점씩만 만나야 돼. 그치? 한 점씩만. 그래야지만 1대1이 성립이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졌을 때 이게 같은 선상에 점이 두 개가 찍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니? 기본적으로 내가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지만 실질적으로 요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에 해당하는, 즉 n의 값이 자연수에 해당하는 정의역이 자연수에 해당하는 그 점들만 찍을 거란 말이야.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2랑 여기가 6이야. 자, 그러면은 요 정 가운데 누가 있니? 4가 있겠죠. 그치? 다시 얘기해서 추계방 정식이 정수이면은 딱딱 두 개가 찍힐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되셨어요? 또는 여기가 2고 얘가 5야. 그럼 2랑 5의 정중앙은 2분의 7, 3.5가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추계방정식이 정수이거나 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두 점이 찍혀있는, 같은 라인에 두 점이 찍히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이 조건에 위배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얘가 1대1이 되려면은 이 SN, n에 대한 이차함수가 1대1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비대칭 구조여야 해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가로선을 그어도 한 점에서만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자, 비대칭이 되려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추계방정식이 절대 정수여서도 안 되고요. 0.5여서도 안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문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따라서 요거 추계방정식을 구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p분의 36이고요. 기본적으로 p분의 18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은 p 안 되는 거 1, 2, 3, 4 다 안 돼요. 자, 왜냐하면은 얘는 p에 1 집어넣으면 1분의 18이니까 18이 지금 추계방정식이야. 그러면 무조건 18이 추계방정식이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17과 17과 19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 자체가. 따라서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2를 집어넣어도 추계방정식이 정수여서 안 되고요. 3도 안 되고요. 4는 집어넣으시게 되면 2분의 9, 4.5잖아. 0.5여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P는 5가 되시고요.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P1 값은 바로 5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됐니? 자, 그러면 P가 5가 되면은 여기 5 들어가게 되면은 5분의 18, 3.6이거든요. 추계방정식이 3.6이면 비대칭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SN은 결정이 됐어요. SN은 5n제곱 마이너스 36n 더하기 Q 라는 게 결정이 되었고 얘는 첫째 항이 따로 노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해서 A1은 S1과 똑같으니까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Q-3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AN, 내가 말하는 AN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Q가 없는 셈 치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돼요. 5n제곱 요거 앞에 5가 공차의 절반이기 때문에 공차가 10이 되잖아. 10n 쓰신 다음에 여기 n에 1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31이 되니까 n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1이 되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절대값 AK가 A1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게 되기 위한 Q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미안해. 이걸 만족하는 K의 값이 3개가 되도록 하는 Q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절대값 AK니까 당연히 이 일반항에 절대값을 씌워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N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10N 마이너스 41을 절대값 씌우게 되면은 4.1에서 1000점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4.1에서 1000점이 생기고요. 그러면 지금 4.1에 가장 가까운 정수가 4잖아. 여기 A4가 여기 있겠죠. 그죠? A4의 절대값이야. 그 다음에 가까운 게 5가 가깝죠. 그지? 5. A5의 절대값.
이렇게. 사실 A5의 절대값은 그냥 A5랑 똑같을 거야. 얘가 원래 꺾여 있다가 뒤집어진 거니까 얘는 이제 A4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A4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올라온 셈이겠지. 그치? 여기 이제 0.5 구간격이고요. 0.1 간격이야. 그 다음에 이제 3이 있을 거야. 3이 이렇게 돼서 좀 더 올라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더 길게 그릴까요? 여기 6이 있겠죠. 6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지금 얘는 y는 절대값 ak랑 y는 a1으로 보면은 요 y는 a1이 어디를 지나가야 되니? 이런 식으로 지나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시게 되면은 요 아래에 있는 절대값 ak에 해당하는 그 k 값이 요 3과 요 4와 요 5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확히 얘랑 얘가 들어오셔야 돼요. 됐니?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준이 되는 거는 요거랑 요거 사이에 얘가 있어야 하겠구나 라는 걸로 부등식을 세워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요 3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3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30에서 41을 빼니까 마이너스 11인데 꺾어져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11이 되시고요. 6은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60에서 41을 빼시니까 19가 되실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A1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Q-31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등호를 생각을 해볼까요? 이 A1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등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얘가 빠질 거야. 그럼 2개만 남아. 그럼 안 되죠. 하지만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 걸쳐도 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됐죠? 31 더하시게 되면은 42보다는 Q가 크고요. 50인가요? 5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이거 만족하는 Q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43부터 50까지의 합이 되시고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시듯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계수 8개니까요. 2분의 한계수 8개에다가 첫 항과 끝 항의 합은 93이 되겠죠. 따라서 93의 4배를 계산하시면 정답은 37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 몇 번인가요? 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공통문항 4문제, 주요 문항 한번 풀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주관식 2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시면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5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가나 조건을 보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1이 존재하고 나 조건을 보니까 x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x보다는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가 조건을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조건을 보시면은 지금 0분의 0꼴이죠. x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f0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f0이 1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1로 두고 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대로 집어넣어 보죠.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이제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x분의 어차피 1이 빠지니까 절대값 하시고선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요거 x로 잡아 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로 쓰고요. 여기 따로 절대값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x가 0으로 가니까 얘가 어디로 가니? 얘가 절대값 b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x가 0으로 갈 때 얘는 좌우 극한이 어긋져 있는 함수죠. 그죠? 따라서 이 어긋져 있는 걸 누군가 곱해가지고 딱 똑같이 존재하게끔 하려면은 이 b가 누가 될 수밖에 없니?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얘가 0이 되어야지만 이 어긋져 있는 부분들을 딱 잡으면서 일정한 극한값으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지. 그치? 따라서 b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fx식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생겼어. 됐니? 자, 그러면 f5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f5는 기본적으로 여기 5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125 더하기 5a 더하기 1 이거거든. 따라서 a의 최대값만 구하시면 끝이에요. 됐지? 5a가 아니죠. ax제곱이니까 25a가 되겠지? A의 최대값만 구하시면 끝이야. A의 최대값만. 됐니? 자,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힌트는 여기서 얻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xfx가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x인데 공교롭게도 여기도 x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나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f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x가 0보다 작으면은 부등호 방향이 뒤바뀌기 때문에 fx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지? 물론 x가 0일 때에는 좌변, 우변이 모두 0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무등식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fx가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인데요. 요거 x제곱으로 묶으면은 x 플러스 a 플러스 1이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은 두 가지로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선은 y는 1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0을 스치기 때문에 접하기 때문에 0을 뚫고 한 점을 뚫고 0을 접하고 한 점을 뚫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뚫고 0에서 접하거나 이런 식이야. 그치?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여기가 지금 0일 때 얘는 마이너스 a가 되실 거고요.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요 1차 함수가 0,1을 지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지날 거예요. 반드시 이 점을 지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4란 말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어쨌거나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0보다 클 때는 fx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fx가 위에 있고 함수 아래에 있고 이 경우에 fx가 위에 있고 함수 아래에 있고 가능하네. 괜찮죠? 얘를 한번 볼까? 이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fx가 위에 있고 직선이 아래에 있고 직선이 위에 있고 fx가 아래에 있고 가능하네. 됐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여기까지 가능한데 그죠? 여기서 더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침범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도 접하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더 위게 되면은 침범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요 fx랑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연립을 했을 때 당연히 요 0,1이라는 근을 하나 갖겠지. 그지? 얘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얘랑 얘가 둘 다 0,1을 지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실근이 여기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만 허용이 된다면 그 안쪽에 인수분해했을 때 x로 인수를 묶어서 안쪽에 2차식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다시 내가 만약에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1과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연립을 놓게 되면은 1이 사라지면서 넘기시게 되면은 당연히 x로 묶여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 1이 아니라 4가 되겠죠. 그 얘기는 0이라는 실근을 반드시 공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 그지? 그 외에 나머지 실근은 접하거나 안 만나기 때문에 이 2차식 부분에서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다시 얘기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돼요. 따라서 요거 a제곱 마이너스 16이죠? 얘가 작거나 같다 하시게 되면은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따라서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a의 4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125에다가 100을 더하시니까 225고요. 거기에 1을 더하시면 정답은 226을 적어주시면 완벽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20번 치고는 문제가 그래도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잘 정리하시고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1보다 큰 a에 대해서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지수함수랑 y는 a의 마이너스 2x승 빼기 1이라는 지수함수가 그려져 있고요. y는 루트 3x를 그렸을 때 이 y는 a의 마이너스 2x승 빼기 1과 많은 두 점을 5a라 하자. 그 다음에 5a와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a를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마주치는 이 지수함수랑 마주치는 이 교점을 b라고 하자. 삼각형 OAB가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지금 요 OA의 비율과 OB의 비율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 루트 3 대 루트 10보다 라고 주어져 있거든. 자, 그랬을 때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루트 3 대 루트 19니까 당연히 루트 3k, 루트 19k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게 정석이지 않을까, 그지? 기울기를 활용하고 싶은데 자, 수선의 발을 내리시게 되면은 이 비율이 1대 루트 3일 거예요, 그지? 1대 루트 3이면은 2대 1대 루트 3이거든. 따라서 2대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k가 되겠죠. 좌표가 아니라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의 루트 3배니까 여기는 2분의 3k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저 연결을 해서 여기 B랑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수직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루트 3이라면은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거예요. 그 얘기는 1대 루트 3, 비율상 루트 3대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야지만 이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가 1대 루트 3이면 당연히 여기는 2에 해당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얘가 루트 19k이고 얘가 루트 3k이기 때문에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시면 16k 제곱이고요. 거기에 루트 씌우시면 여긴 4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얘가 4k이면 당연히 여기는 2k가 되시고요. 여기는 2 루트 3k가 되는 게 맞겠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서 당연히 요 좌표랑 요 좌표를 알게 돼요. 자, 왜냐하면은 요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2분의 3k가 되겠지, 그치? 맞니? 자, 요 점 같은 경우에는 얘, 얘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 루트 3k에서 2분의 루트 3k를 빼시니까 2분의 3 루트 3k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3 루트 3k, 요 y좌표는 2분의 3k에 2k 더하시니까 2분의 7k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이 두 점을 지수함수에 대입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맞을 거야, 그치? 따라서 이 2분의 루트 3k, 2분의 3k를 지수함수에 대입하시게 되면은 y자리에 2분의 3k 대입하시고요.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대입하시게 되면은 a의 루트 3k 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저 점을 이 함수에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2분의 7k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요 2분의 3 루트 3k를 지수에 집어넣으니까 a의 2분의 3 루트 3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얘를 어떻게 열림 놓을 수 있을까? 요거 넘기시면은 a의 루트 3k 승이 2분의 3k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맞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a의 2분의 3 루트 3k 얘가 결국은 2분의 7k 플러스 1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거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얘랑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다 제곱을 하시고 여기다가 세제곱을 하시면은 얘랑 완전히 똑같아질 거야. 그 얘기는 얘도 세제곱을 하고 얘도 제곱을 해서 는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해, 그치? 자, 2분의 3k 더하기 1의 세제곱과 그 다음에 2분의 7k 플러스 1의 제곱이 같다라고 두시고 사실은 4의 세제곱과 8의 제곱이 똑같기 때문에 k가 대충 2가 되려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좋긴 좋은데 너무나 찍는 느낌이 강하니까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전개하실 수 있으시죠? 전개하시면은 8분의 27k 세제곱 맞죠? 자, 그 다음에 힘들어라. 더하기 3배의 요거 제곱하시면은 4분의 9k 제곱이죠? 그 다음에 1은 곱 하나 많아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3k 1의 제곱도 곱 하나 많아 1의 세제곱은 1. 자, 얘는 4분의 49k 제곱 2배의 앞에 뒤에 하시면은 7k인가요?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1이 사라지면서 요 분모를 더 없애기 위해서 8배를 할게요. 8배 하시면은 27k 세제곱. 자, 8배 하시면은 4분의 27이니까 5분의 아니죠? 8배 하시게 되면 54k 제곱이죠? 그 다음에 2분의 9에다가 8배를 하시면은 2분의 9의 8배 36k인가요? 36k. 자, 그 다음에 얘는 8배 하시게 되면은 98k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8배 하시면은 56k가 되겠죠? 자, 넘기셔서 k로 묶으시면요. 자, k로 묶으시면은 27k 제곱에다가
54K제곱에서 98K제곱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4K제곱이고요. 묶으시면 마이너스 44K예요. 근데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얘가 인수분해가 되실 거예요. 요거 K 한 다음에 27K랑 K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 놓으시고 10을 놓으신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하시면 딱 맞아요. 그치? 내가 K는 당연히 양수로 준 거 아니겠니? 길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K는 2가 맞고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A, B의 길이 물어봤잖아. 4K에 해당되네. 답은 그래서 8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8이에요. 21번 문제 괜찮았어요. 그죠? 잘 정리하시고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문항 마지막 2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은 최고차함계수가 1인사차 함수 fx에 대해서 딱 t로 딱 갈랐을 때 왼쪽의 최소값을 m1, 오른쪽의 최소값을 m2라 하자. 그리고 m1과 m2의 차를 gt라 하자. 당연히 t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각 구간별 최소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t에 대한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0보다 큰 상수 k에 대해서 gt는 k,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제 gt 값이 k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렇게 되도록 하는 t의 범위가 0에서 2까지다. 사실은 여러 가지 4차함수 그래프를 시뮬레이션 해보신 다음에 찾으셔야 되는데 바로 결론부터 갈게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t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봐. 얘가 아무리 움직여도 최소값은 얘로 유지가 되고요. 왼쪽은 최대값도 얘로, 오른쪽의 최소값도 얘로 유지가 될 거야.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이렇게 쬐끈쬐끈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이 m1 빼기 m2가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최소로 유지가 되고 여기가 최소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당연히 t가 여기는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치? 이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오면 올수록 최소값이 이게 딸려 내려오지. 그지? 그러다가 여기를 딱 지나는 순간 한동안 최소가 얘가 유지가 되죠. 그지? 유지가 되고 여기도 지금 최소가 얘로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언제까지? 여기까지. 여기를 딱 넘어서는 순간 이렇게 넘어오는 순간 최소값의 그 위치를, 그 지위를 얘가 이쪽으로 빼앗기게 되지, 그치? 그러면서 요 m1 빼기 m2 값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왼쪽과 오른쪽의 최소값이 얘랑 얘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gt 값이 k라는 상수를 얻을 수가 있으나 이 지점을 지나는 순간 최소값의 지위를 얘한테 빼앗기기 때문에 계속 딸려 내려오지. 이런 식으로, 그지? 따라서 gt 값이 상수값을 유지할 수가 없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0과 2라는 건 당연히 여기가 지금 0이라는 것이고 여기가 2라는 값이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g4가 0이라는 얘기는 양쪽의 최소값이 동일한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 지점은 당연히 어디가 되겠니? 여기가 되겠죠. 그지? 이해됐어요? 이 정도 힌트를 가지고 한번 식을 유추를 해보도록 할 건데 당연히 동일선상에 있는 이 두 점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 0이고요. 여기 2고요.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됐니? 자, 그러면 당연히 이 fx는 4차함수니까요. 0에서 접하기 때문에 x제곱을 가지시고요. 그러면 x-이 하나 가지고요. x-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4에서 그 값을 가지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4를 집어넣게 되면 0이 될 거야. 자, f'x는 미분하시면은 2x에다가 x-2, x-알파 더하기 이번엔 가운데 거 미분하면 1 되죠. 그지? 따라서 x제곱에 x-알파 마지막 거 미분해도 1입니다. 따라서 x제곱에 x-2 됐니? 자, 그러면 4를 대입합시다. f'4는요. 4 대입하시면은 8 곱하기 2니까 16에 4-알파가 되시고요. 여기 4 집어넣으시면은 16에 4-알파가 되시고 여기 집어넣어도 16에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16으로 묶어버리니까 16으로 묶어버리면은 8-2알파에 2를 더하시니까 10-2알파가 되세요. 얘가 0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알파 값이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알파가 5야. 알파가 5야. 자, 문제 뭘 물어봤냐면은 k 더하기 g-1을 물어봤는데 k 값은 당연히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 얘랑 얘가 그 최소값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요 둘의 차로 일정했던 거잖아. 그지? 일정했던 거잖아. 따라서 f0을 구해볼까요? 자, f0을 구하시게 되면은 f0은 여기 대입하시게 되면은 계산해 볼게요. 대입하시면은 0 대입하시면은
뭐야, 그냥 0이지, 그치? 미안해. 여기 0이에요. 미안. 자, 그 다음에 여기 4. 여기 4를 대입하시게 되면은, 여기 4 대입하시면은 16 곱하기 2 곱하기 4 마이너스 알파인데 알파가 5잖아. 4에서 5 빼시면 마이너스 2죠, 그치? 마이너스 30이야. 그치? 따라서 요 라인이 지금 마이너스 32예요. 됐니? 따라서 0과 마이너스 32의 갭이기 때문에 우선 K 값은 3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G-1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 T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가 지금 0이니까요. 더 왼쪽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최소값이 이 왼쪽에 대한 최소값은 요 지점이 되겠고요. 오른쪽의 최소값은 얘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치? 따라서 여기 Y값만 추가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 얘기는 여기 X에다 누구 집어넣으란 얘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란 얘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3이죠. 자, 마이너스 1에다가 5를 빼시니까 마이너스 6인가요? 자, 계산하시면은 1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 구간에 해당하는 최소값은 18이 되는구나. 18에다가 마이너스 32를 빼시니까 요 간격이 얼마가 되니? 50이 되겠죠. 따라서 32에다가 50 더하시면 82를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공통문항 마무리 짓고요. 선택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